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선입니다. 자, 드디어 또 4월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4월 달에는 시험이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런 시험, 나는 이제 조금 보기 싫다. 5월 달로 미뤄보자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이제 4월 달에 시험이 딱 2번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피드백도 조금은 이제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양분화되어진 시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나올 내용도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막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걸 미리 예측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정말 잘 사용하시면 적어도 위딩에서 3점 정도는 요 자료를 통해서만이라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월 달에 총평 한번 볼까요? 총평은 지금 6이라고 했습니다. 자, 10 중에 6이에요. 자, 10 중에 6이면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평균적으로 6을 잡아놨고요. 저희가 이제 4월 9일에 시험 본 건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던 형태라서 한 5 정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23일 날 봤던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 높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난이도는 한 7 정도. 그래서 합쳐보니 6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험이 굉장히 편차가 좀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어떠세요? 그때 쉬운 문제 좀 풀어볼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시험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등록한 시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남의 시험이 더 쉬워 보였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결론이 되는 건 뭐냐면 저 오프라인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학생들 시험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세요. 이번 시험 어땠다. 근데 정말로 이제 4월 9일 시험 초반에는 저 요번에 내용 괜찮았어요. 평이했어요. 그래서 점수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네, 그런 경우에 지문은 조금 읽을만 해요. 근데 문제가 트리키한 게 있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못 잡으신 거죠.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경우도 꽤 많습니다. 평소에 한 25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인데도 23점 나오신 경우, 또 23점 정도 나오시는 분인데 한 21점 정도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좀 계세요. 그 얘기는 지문을 너무 믿은 거죠. 지문의 흐름만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23일 날 봤던 시험은 완전 학생들이 도대체 이 지문은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제 지문 3개가 나오면 지문 3개 중에 첫 번째 지문은 진짜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게 힘들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던 거예요. 자, 지문의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에서 디테일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오답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시험장에서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조금만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토플 시험은 멘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멘탈 싸움이라고 해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한 2주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토플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다들 어떠세요? 거의 다 나는 한 2달이면 끝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게다가 이제 0단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영어를 단기에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근데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리실 수 있거든요. 토플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원래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잡아요. 4개월, 6개월 정도 잡는데 근데 이제 뭐 영어의 기본기에 따라서 훨씬 더 기간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거나 할 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정말 타이트하게 많이 들어주신다면 더 기간이 잘 짧아질 수 있겠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늘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러면서 완전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분이 점수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부럽죠? 그럼 부러면서 나는 언제 나오나? 점점 내 자신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멘탈 싸움을 못 이기시게 되면 시험장 가셔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다가 시험장에서 할 일 중에서 자기 페이스 유지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시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서약서 쓰고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스피킹 볼륨 테스트, 근데 다시 말하면 마이크 볼륨 테스트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세션에 들어가요. 근데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먼저 다른 섹션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옆에 스피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리딩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 근데 사실 이렇게 스피킹과 리딩의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원래 시험 보는 순서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늦게 들어가지 않는 한 누군가 스피킹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딩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시나 봐봐요.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되면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자기는 집중하겠다고 문제를 이렇게 읽지만 옆 사람들은 문제 풀 때 완전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자꾸 쳐다보면서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몰라요.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당연히 정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봐볼까? 그래서 막 가셔가지고 다리를 뚫뚫 떨면서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데에서 자기가 말려버리면 이 시험은 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망치니까 어때? 시험 비용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1교시를 망치면 2, 3, 4교시도 다 망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그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망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조금 내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머지 섹션에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서 집중해서 문제 푸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점수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상황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공부했던 걸 완전히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리고 4시간이라는 시간 정도의 토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집중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토플 시험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보러 가시는 것보다는 많이 공부하시고 단어도 많이 캐치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은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문보다는 문제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는 주제라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생물, 그리고 인류학, 역사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분들이 선생님 뭔가 이렇게 생물 쪽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우리 과학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건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남들도 똑같이 과학지문 풀고 이렇게 했고 옛날부터도 과학지문 많이 나왔었는데 내가 접하는 문제가 생물이고 내가 접하는 문제가 과학이다 보니까 요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나 보다라고 개인적으로 결론 내리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생물 분야는 예전부터 쭉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학도 뭐예요? 정말 인종의 혹은 이제 사람들의 역사 같은 거라든가 문명의 역사 같은 거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틀로 잡아봤고요. 디테일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볼까요? 자, 뭐 나비의 위장수이라든가 석상의 형성. 여러분들 모아이 석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코끼리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든가 캄보디아 주변의 어떤 특정 도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동물의 가축과 그리고 식물 재배에 관련된 거 마지막에 초기 시계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 나비의 위장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게 날개 색깔 변화를 통해서 나비가 색깔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거 있어요. 경고색과 그다음에 보호색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배경과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좀 더 눈에 띄게 하면서 내가 좀 독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물 내용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석상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이스타 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타섬 같은 경우에 이제 모아이 석상이라고 있는데 모아이 석상은 저희가 90 플러스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라이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먼저 그 전에 땅속에 석상이 이제 밑에 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위에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파헤쳐 보니까 많은 석상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근데 과연 이러한 석상들을 어떻게 형성했으며 어떻게 운반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돌이 하나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머리 부분 위에 여기 위에 부분 빼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돌덩이를 어디서 끌어왔을까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왔는지를 얘기하지만 저희가 요 내용 나오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더 나올 수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참 많았었어요. 이 석상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없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더 다른 내용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요번에 주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어떻게 이거 종족들과의 다툼 때문에 싸움 때문에 얘가 무너졌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적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도 진행을 하는 내용이었던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같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 좀 더 수월하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모아이 석상 같은 경우는 조금 보편적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푸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 코끼리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코끼리 아니어도 됩니다. 동물들은 자주 바뀌어요. 새, 돌핀, 그죠? 그리고 개구리, 코끼리. 보통 얘들은 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는지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면 훨씬 더 편하게 푸셨겠죠? 그죠? 편하게 푼다고 점수 잘 나온다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캄보디아 주변 도시하고 동물의 가축과 그리고 식물 재배, 마지막에 초기 시대의 발달 이건데 4월 23일 내에 시험 봤던 첫 번째 주제가 요거였어요. 지금 적어놨지만 캄보디아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 도시인데 이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라고 처음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존재한다라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어때요? 내용이 확고해질 텐데 뭔가 증거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적 설명들도 맞나? 틀린가? 애매한가?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계속 요 지문은 어떤 특정 불교 도시에 대한 발달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불교에서 나타나게 된 어떠한 여러 가지 유산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첫 지문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원래 한 지문에 몇 분 쓰세요? 한 20분 쓰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막 첫 지문에 한 25분 이상 쓰셔가지고 뒤에 지문을 조금 날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게 난이도 최상이었던 그런 주제였고요.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물 가축화와 식물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적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인데 플로테이션, 플롯이 뭐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 조합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오르가닉 컴파운드는 이제 어떻다면 뜨고 아닌 거는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떠 있는 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유적이구나라고 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의 이제 근원을 찾아내는 그런 글이어서 아주 무난한 형태의 이 리딩 패세지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기 시계 발달 과정. 아주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그런 주제인데요. 이게 당연히 시계가 어때요?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었대요. 사치품이었대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걸 다 모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에 좀 더 발달되면서 이러한 시계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방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그러한 시계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주는 흐름대로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지문이 조금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문은 그냥 그래도 예에 비해서는 수월했던 그런 형태인데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첫 지문에서 되게 헤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첫 지문에서 너무 많이 헤매시면 시간 안배가 안 되세요. 왜 지문을 3개 주고 몇 분을 준다고요?
60분을 주는데 우리 마지막 5분 남으면 시계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아세요? 자, 이제 곧 끝날 시간이야. 우리 정리하자 라고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때? 막 진짜 답을 내가 뭐 적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5분은 좀 날린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첫 질문에서 거의 시간을 25분씩 써버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질문을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읽힌다는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지문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을 먼저 보신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보시고 마지막에 첫 번째 지문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리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번호를 막 백, 넥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리뷰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그 내가 풀었던 문제까지 활성화가 돼서 문제가 쫙 나열이 됩니다. 답을 못 썼는지는 안 나오고 이게 내가 답을 체크를 했는지 answered, not answered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답을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뭐 다시 가보고 싶다 하면은 뭐 한 27번 풀다가 10번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10번 누르시고 go to question 가시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왔다 갔다 하실 때 시간 안배를 좀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냥 쭉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토플 하시기 전에 이렇게 페이퍼로 보시는 시험들 많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딱 이렇게 페이퍼로 보니까 아는 문제들, 쉬운 단어들 뭐 이런 거 먼저 골라가지고 답 체크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다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순서대로 하고 혹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문 전체를 아예 뒤로 넘겨서 다음 지문부터 풀어보자 라고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팁으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지난번에 나왔던 어휘들이 뭐였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어휘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나왔던 단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어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단어장 중에서 기본적으로 초빈출 어휘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합니다. 자, 초빈출 어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impressive, 인상적인, striking, 눈에 띄는 거의 이거는 뭐 70 플러스 80 플러스 매번 강조한 단어고요. disturb 하면 방해하다. 그래서 disturb. rule out이란 단어도 출제가 여러 번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초빈출 이제 80 플러스 어휘에서 다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배제하다라고 해줘서 막다. discard 버리다. abandon. 자, rudimentary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rudimentary란 단어를 뭐로 알고 계세요? 자, 가장 기억하기 좋게 이 단어는요. elementary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elementary가 어떤 의미예요? 기초적인의 뜻이잖아요. 기초적인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기초적인 거는 basic이라는 의미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발달이 덜 된 그래서 원시적인, 원초적인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mitive 있고 그 다음에 undeveloped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약간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basic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 적혀있죠. simple이라는 단어처럼 뭔가 이렇게 단순하고 완전 기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rudimentary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고요. 요번에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렸던 단어가 사실은 요겁니다. 자, elaborate. 학생분들이 저 단어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자, elaborate 뜻이 뭘까요? 정교한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신가요? 오케이. 자, 보통 뭐 시계가 정교한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동의어 묻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complex란 단어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로 well organiz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정교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교한이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대. 정교한 거? 그럼 얘 아닌가? 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요 단어 절대 답 아니고 답은 얘인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말 뜻 아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 한국말 뜻이 영어의 동의어를 좀 다르게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elaboration 단어는요. 어떤 동의어와 함께 사용되냐면 보통 이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요. 자, sophisticated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서 이게 뭐가 될까? 문명 혹은 문자가 복잡한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동의어가 complex 혹은 complicated 또는 intricate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완전 쫙 다 서로서로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맞추실 수 있었던 단어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답을 A를 골라야 돼요. B 그냥 그럴듯해 보여. 전혀 답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시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초빈출 어휘를 정말 딸딸딸딸 이 단어 동의어가 뭐예요? 하면 쭉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봤고 startle 하면은 뭐 놀라다 해서 surprised, baffled도 혼동스럽게 하는 puzzled 좀 나오고요.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실 periodical, 주기적인, regular. virtually도 많이 쓰인 단어인데요. virtually를 여러분들이 뭐로만 알고 계시냐면은 사실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virtually 같은 경우는 자, virtual. 그래서 virtual 하면 보통 어떤 얘기 많이 해요? virtual? 뭔가 이렇게 가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보시는 건데 실제와 거의 흡사한 그래서 거의라고 해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이 단어를 활용하기가 좀 좋아요. almost하고 nearly라는 단어 같이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한번 볼까요? complete ideal, 이상적인 perfect, periodically, 요거는 주기적인 거를 그대로 바꿔서 short time interval.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좀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painstakingly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pain은 무슨 말? pain? pain은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s를 붙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s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arm, 팔인데 arms은 뭐예요? 무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얘도 s를 붙이면 수고, 노력의 뜻을 가지는 단어가 되고요. 거기다가 takingly가 나오니까 수고가 들게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노력과 함께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substantial이라는 단어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더 이상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자, attest to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고요. fragment 조각, piece, precise, accurate, configuration 배열이에요. arrangement 마찬가지 80% 단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 바로 고르실 수 있도록 associated with 하면은 연관된 related to. 그리고 이제 dispersal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확산이라고 해준 단어죠. 그러면서 distribution, distinctive 구분할 수 있는 나오고요. 그다음에 imitator 모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 들어갔는데 조금 길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in contrast to, as opposed to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 나왔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 정도 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시험장 가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시험장 가면 괜히 아는 것도 한 번 더 곱씹어요. 그러면서 의미를 다른 걸 떠올리고 문맥상 괜찮은 걸 고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어휘 문제는 이 단어와 가장 closest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먼저 알아야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건 영영하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동의어들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영하점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빈출 어휘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단어장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4월 달에 시험 총 정리를 해봤는데 시험이 많진 않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접하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응용돼 나올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되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신 거라면 다음번에 정말 1초 안에 답 체크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5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 또 한 번에 또 총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